そのままでいいのさ。 안녕하세요. 일본 외노자 미호예요. 오늘은 일본이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경제 호황기 버블 시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흔히 버블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의 이 시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의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 오일 쇼크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대규모 유가 변동으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산 자동차나 일본산 제품이 싼 가격과 좋은 제품력으로 파고들며 대규모 수출 이익을 얻게 됩니다. 繊維、カラーテレビ、鉄鋼、そして自動車、日本製品がアメリカを占領します。この年、日本の貿易黒字は世界最大の560億ドル、その8割がアメリカとの貿易でした。日本批判が頂点に達します。その一つ、日本からの危機。アメリカを代表するジャーナリストホワイトの論文です。戦争に勝ったのはどちらだったのか。日本の激しい貿易攻勢でアメリカ産業は壊滅寸前である。That we supported them in their time of famine and disaster after the war. That we brought their scholars and scientists here and taught them how to make. 戦後最悪の日米摩擦に日本政府は震え上がりました。国民の皆さんにお願いを申し上げたいと中曽根首相は国民に訴えました。外国製品を国民の皆様ぜひお買いください。 미국마저 경계할 정도로 엄청난 수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의 가치를 올려놓으며 일본 수출 경쟁력을 막아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엔화 가치 인상으로 무역 악화를 겪으며 경기가 나빠지자 일본 정부는 국내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 돈을 빌려서라도 자산을 늘리려고 주식에 퍼붓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 당시 제조업 흥행으로 공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기업들이 많았고 토지 매매가 활발해지자 땅값이 점점 올랐는데요. 설비 투자, 즉 공장을 지으라고 낮춘 금리였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일본은 땅 덩어리가 작으니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리 없다는 이른바 토지 신화를 외치며 모두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これうちと同じ間取りよ。それが8000万から1億。これが1億9800万。そうですよ。すごいよ。高いね。ないわよ。当たるってでもさ、当たったと言ったってさ、9000万円でこのマンションだって買えないのよ、あんた。 일본 도쿄 중심부를 둥글게 에워싼 지하철 노선 야마노테선의 안쪽에 있는 지역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의 토지를 살 수 있을 만큼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주식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때의 일본 경제 상황을 설명하자면 1988년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 순위의 자그마치 33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다들 택시를 타고 다니느라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일만은 지폐 다발을 손에 들고 흔들어야 겨우 잡히기도 했고 대학 졸업 파티는 선상 파티로 개최돼서 이벤트 1등 상품이 200만원, 즉 한화 2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일도 흔했고 상여금은 무려 연사회나 나왔는데 당시 계좌이체 같은 게 안 됐기 때문에 봉투에 현금 다발을 넣어서 직접 전달했는데 지폐가 가득해 봉투가 서 있는 게 당연했다고 합니다. 人々は先を争うように高級品やブランド品を買い漁りました。土地だとかそういう家だとかってもう買えないみたいな限界みたいなのがありますでしょ、自分の収入の。そうすると身近な貴金属だとかこういう衣類だとかでなんか要求を満たしたい。 Mの Love is my message. 하지만 이 버블 경제는 이름만큼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부풀어 오른 땅값과 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은 1990년에 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량 규제라고 하는 이름의 정책이었는데 토지를 살 목적으로 하는 융자액을 줄인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각 금융기관에 실시하게 됩니다. 말이 줄인다는 행정지도였지 신규 대출을 거즘 전면 금지시킵니다. 게다가 2.5%였던 기준금리를 무려 6%로 변경했는데 2년 3개월 만에 금리가 3.5% 폭등한 것입니다. 거기다 1991년에는 소유한 토지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여되는 지가세법까지 시행되며 부동산 값이 떨어질 리 없다는 토지 신화는 말 그대로 개박살나게 됩니다. 토지와 주식은 한 번에 매각되기 시작하고 땅값과 주가는 대폭락하게 됩니다. 살 사람이 없어지자 자금을 빌려 썼던 기업들 대부분이 파산하게 되고 빌렸던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은행 역시 경영 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잠깐 빛났던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경제 불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代わりに買われた高級車今では当時のおよそ3分の1。あ、今がお買い得だよ。意外なところでダメージを受けているのが雑誌。崩壊前と崩壊後を比べてみるとなんと重さはおよそ半分。広告費大幅削減の煽りを食って広告費が入らず厳しい現状を強いられている。バブルの勢いで3年前に竣工したが今や工事は中止。まさにバブルの塔。12時過ぎたら全く捕まらなかったタクシーもずらり客待ち。かつては座って飲めば13万円と言われた銀座のクラブも生き残るためにはあの手この手。なんとボトル代込み1人1万5,000円。 오늘은 일본이 영원히 추억하는 경제 호황기 버블 시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